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 달에도 수입차 판매 순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는 거 뭡니까? 벤츠입니까? BMW입니까? 토요타 렉서스? 아니죠. 테슬라잖아요. 그리고 BYD 관심 많죠? 왜냐하면 뭐가 너무 많이 변하잖아. 요즘 FSD가 갑자기 FSD 라이트가 돼서 요걸 깔아준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차들은 도대체 얼마나 팔리는지, 국산사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지 이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 수입차 시장은 말 그대로 불타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38,000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야, 수입차 업계 진짜 이렇게까지 잘 나간 때가 없었다. 어떤 브랜드가 그렇게 잘 팔았길래 이렇게 됐나 알아보기 전에 우선 하위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판 브랜드 어딜까요? 두구두구. 꼴찌는 쉐보레입니다. 2대를 팔았어요. 쉐보레가 2대라고 말이 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쉐보레 브랜드에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호, 트래버스 이런 차들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둘 중에 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단 2대 팔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롤스로이스입니다. 15대. 롤스로이스 15대 대단하죠. 한 대당 한 6억씩 할 텐데, 페라리 20대입니다. 야, 페라리 어떻게 이렇게 팔립니까? 정말 놀랍죠? 그 다음은 놀랍게도 혼다입니다. 혼다 한 달에 47대 팔았습니다. 아니 뭐 무슨 슈퍼카 브랜드예요? 어떻게 47대를 팔지? 혼다 이대로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철수합니다. 아시다시피 혼다는 올해 말까지만 차를 팔고 한국에서 전격 자동차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팔리겠나? 당연히 팔리지 않죠. 왜냐하면 딜러 입장에서도 지금 차를 받기가 애매해. 지금 차 받았다가 이거 못 팔면 어떡해? 본사에서 새로 또 차 주세요 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 팝니다. 있는 재고 털어내는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딜락 52대입니다. 야, 52대 그나마 선녀로 보이네요. 벤틀리 58대입니다. 야, 벤틀리 이렇게 멋진 차가 58대나 팔렸어요. 링컨 59대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도 있고 에비에이터도 있는데 에비에이터가 그래도 조금 팔리는 것 같죠. 자,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이번 달에 64대 팔았습니다. 오, 상당히 많이 팔았죠. 우파님이 사셔서 그런지 정말 람보르기니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푸조 람보르기니보다는 한 대 더 팔았습니다. 65대. 다음은 13위 랜드로버입니다. 426대. 오, 랜드로버 생각보다 괜찮죠. 사실 랜드로버는 저도 가다 보면 가끔씩 렌지로버 저걸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간 한번 가져보고 싶다. 12위는 폴스타입니다. 433대. 야, 고급 전기차만 파는 브랜드인데 폴스타가 이 정도를 판다는 거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폴스타 4를 저희가 타기도 하는데 사실 스타일에서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길에서 봐도 너무나 멋지고 내가 저렇게 멋진 차를 탄다고? 이러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멋져요. 자, 11위 폭스바겐입니다. 602대. 다음은 대망의 10위입니다. 10위 포르쉐입니다. 716대. 우와, 잠깐만. 포르쉐가 이렇게 많이 팔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독일에서도 포르쉐가 10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바이가 슈퍼카 많은 곳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두바이도 10위권에 없어요. 두바이 1등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뭐 혼다, 뭐 현대 막 이래요. 포르쉐가 어떻게 10위권에 들어가 있어? 지금 고급차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르쉐의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엔 신형 모델, 카이엔 일렉트릭, 이거 주문도 상당히 받았는데 아직 못 받으셨죠? 대부분 못 받으셨을 텐데 이 카이엔 일렉트릭이 출고되면 그때부터는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몇 위까지 가려는 거야? 9위 미니입니다. 836대. 의외로 탑10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니 매니아층이 정말 탄탄하죠. 8위 도요타입니다. 1401대. 도요타 지난달에 800대 수준에서 이번 달에 1400대를 돌파하면서 확 올라왔습니다. 도요타가 갑자기 뭐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대단하죠. 지금 라브4뿐만 아니라 알파드도 지금 한 달에 180대 넘게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 1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팔려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알파드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단 차를 살 때 각서를 써야 돼요. 아니면 주문하고 1년 넘게 대기해야 됩니다. 각서를 왜 쓰냐 라고 하면 알파드를 러시아 형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요. 근데 러시아는 수출 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요타는 러시아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사서 러시아로 수출하면 대당 몇 천만 원씩 남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차를 산다고 하면 차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 리스를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껴야지 차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를 끼면 그러면 차가 담보를 잡히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를 반드시 해야만 차를 살 수 있다.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세상입니다. 알파드 같은 고급 MPV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드가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위 볼보입니다. 1679대. 볼보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겠죠. 곧 EX90도 나오게 되고 ES90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일단 무시무시해요. 가격이 지금 7천만 원대.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외관 디자인 이렇습니다. 세련됐죠. 실내 이렇게 생겼어요. 가죽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돼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정말 내 집에 내 서재에 앉아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디오는 정말 미쳤잖아요. 지금 볼보 오디오는 이건 자동차 오디오에서 정말 좋은 차 오디오보다 어나더 클래스로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오디오면은 오디오 때문에 자동차 산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 ES90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지금 일본에서도 9천만 원이 넘어요. 유럽에서 거의 1억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싸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죠. 아, ES90 사야 되나? EX90도 좋던데. 여튼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에 그냥 놔두고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서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한 20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2평이면 2억이에요. 근데 이 차가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근데 거기에 럭셔리한 음악 감상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소파 있죠. 에어컨 있죠. 심지어 움직이는 기능도 있어. 그런데 7천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6위는 렉서스입니다. 1694대. 야, 렉서스 대박입니다. 판매량이 또 400대 늘었어요. 어떻게 늘었지? 신차 때문에 는 거 아닙니까? 신차는 2025년에 렉서스 LX 나오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LX도 안 팔리는 차야. 그러니까 이 렉서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팔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렉서스 사랑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곧 렉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 E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정말 렉서스 대박 나겠죠? 기대됩니다. 5위 아우디입니다. 1772대. 아우디가 드디어 독삼사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우디 주력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A6 출시했는데 역시 주력 차종답게 아우디의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차들 보면 뭐 다 전기차야. 전기차밖에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A6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A6 외에도 다양한 차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우디 Q3 국내에 내놨죠. 그리고 곧 이렇게 생긴 신형 Q7도 우리나라 들어오게 될 텐데 아우디가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수입차 판매 순위 4위 BYD입니다. 4652대. 와, 이거 뭐예요? BYD가 한 달에 4,000대를 넘게 팔았어요. BYD 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차들 한 달에 1,000대 넘으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1,000대 넘었지? 라고 하고 2,000대 넘으면 진짜 엄청난 브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BYD 4,000대를 넘게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BYD를 보면 차종이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닙니다. 돌핀 있죠? 아토3 있죠? 실 있죠? C라이언 있습니다. 요 4개밖에 없는데 요 4개로 어떻게 4,000대를 팔았나? 심지어 3,750만원짜리 요 초저가 PHEV라고 할 수 있는 C라이언 6 아직 판매량 집계도 안 됐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대체 얼마나 올라가려는 거야? BYD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러다가 독삼사를 넘는 거 아니야? 자, 3위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5,565대. 아, 지난달에 벤츠는 좀 힘들었죠. 3,500대. 진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 달 만에 56.6%나 판매량이 올라섰습니다. 다시 5,500대 선을 회복했네요. BYD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여전히 2위하고 격차가 1,000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BMW입니다. 6,569대. 와, BMW 대단하죠? 흔들림이 없는 것 같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추월하고부터는 확실하게 2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iX3도 본격적으로 출고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형 7 시리즈, 신형 X5도 곧 국내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벤츠와 판매량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수입차 판매 1위 어떤 브랜드일까요? 테슬라입니다. 11,119대.
또 쓸라냐? 조금 지겨울라 그래요. 10,000대도 아니고 이제 11,000대를 넘게 팔다니 대단합니다. 올해 들어서 3, 4, 5, 6 이 4개월 연속으로 10,000대 넘게 팔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올해 내내 10,000대 넘게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올해 테슬라 10만 대 파는 겁니다. 1년에 10만 대를 팔아? 10만 대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5천만 원짜리 차를 10만 대 팔면 5조입니다. 6천만 원대라고 하면 6조야. 6조 원어치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제네시스보다 더 비싸고 제네시스보다 더 많이 판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인기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모델별 판매 순인데요. 수입차는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차들 다 볼 수는 없고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핵심 차종 10개 차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볼보 EX30입니다. 624대. 이 정도면 조금 적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좀 비밀이 있습니다. EX30CC라는 차가 있어요. 여기다가 모터 하나를 더 담고 그리고 약간 차체 높여서 좀 오프로더처럼 이렇게 외관을 좀 꾸민 거. 보통은 트림이라고 하죠. 이건 트림인데 근데 EX30CC는 이상하게 다른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는데 EX30CC를 여기다 더하게 되면 946대가 됩니다. 수입차 8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죠. EX30은 정말 놀라운 가격 인하로 이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EX30 기본 트림 가격이 3,991만원이에요. EV3가 3,995만원이니까 기아 EV3보다 볼보 EX30이 더 쌉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달리기 성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3초 정말 잘 달립니다. 다이나믹하고 핸들 돌려보면 와 차가 이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스피커 하만 카돈 사운드바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오디오가 정말 빵빵하게 느껴져요. 사운드바를 넣다니 그게 뭡니까? 이거 불경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실제로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 사운드바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선명하고 정말 소리가 흔히 이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피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섬세한 느낌이 들고 피델리티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 차는 겉보기에도 좀 작은 차지만 실내는 더 작아서 2열 공간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저는 뒷문이 있는 정도면 미니 같은 차에 뒷문이 달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 주행거리는 329km 조금 아쉽다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3천만원대인데 가성비 전기차로 한번 해볼 만한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9위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625대. GLE는 이제 곧 이렇게 생긴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뒤 램프에 보면 벤츠 로고가 이렇게 빡빡빡 박히게 되는 거예요. 야, 실내에 보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쫙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보면 잠깐만 요거를 기다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구형 GLE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신형 GLE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8위는 토요타 RAV4입니다. 674대. 얼마 전에 RAV4가 출시되긴 했는데 그 RAV4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산차에 없는 PHEV 시장을 열고 있거든요. 6,300만원 나름대로 공격적인 가격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PHEV 시장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1027대. 야, 테슬라 모델 X가 갑자기 1027대나 도달하게 됩니다. 모델 X가 10위권에 올라온 건 처음이죠. 엄청난 판매량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나? 테슬라가 갑자기 물량을 한꺼번에 딱 풀었어요. 단종되기 직전에 주문한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다가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딱 제공한 겁니다. 신규 주문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델 X를 순위권에서 보실 수 없게 됩니다. 원래 모델 X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차는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FSD가 되는 유일한 자동차가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모델 X가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갔습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FTA를 통해서 국내에서 FSD가 된다. 요것 때문에 모델 X를 많이들 구입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는 FSD가 되는 차가 없는 거잖아요. 사이버 트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테슬라가 FSD 라이트를 요번에 내놓게 되면서 구형 모델 3, 모델 Y 2021년까지 있었던 자동차들 요 차들이 이제 FSD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정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엔카라든지 뭐 리볼트라든지 이런데 중고차들 지금 이제 동났습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이제 없어요. 다 팔렸습니다. 2020년 2021년 차를 그 비싼 돈 주고 산다고? 야
대단하다. FSD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중국산 테슬라에 FSD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6입니다. BYD C라이언 7 1117대. 아니 뭐야, BYD 중국 브랜드인데 이거 문제 없으세요? 괜찮으십니까? 1100대를 돌파하면서 6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거 뭐 벤츠라든지 BMW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싼 것도 아니에요. 4,500만원짜리 중국차인데 이 정도로 팔린다는 건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4,500만원이면 지금 그랜저 깡통 저거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랜저 사느니 BYD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데 이게 대체 왜 이런 건지는 잠시 후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입니다. 1171대. 전기 GLC 이렇게 생긴 거 아니고 내연기관 GLC입니다. 도대체 전기 GLC 우리나라에 언제 나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가격은 9천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아무리 GL이지만 C인데 이렇게 비싸도 되나? 원래 GLC가 비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래 8천만원이 넘었어. BMW iX3의 경쟁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iX3가 이 차보다 500만원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9천만원이면 싼데 비싸, 뭐 그런 느낌인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가장 낮은 트림부터 옵션을 상당히 많이 넣어서 가성비로 iX3하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원래는 다음 달 며칠에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현대가 또 뭐 아무튼 사연이 좀 있습니다. 현대하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이 출시 시기가 살짝 겹쳐지게 되면서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2089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지난달에는 1200대밖에 못 팔았는데 6월 들어서 다시 2000대선을 복귀했습니다. 지금 리테일 오브 퓨처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리테일 오브 퓨처는 영업사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영업사원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건가, 영업사원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업사원이 뭘 해주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리고 영업사원이 있을 때 영업사원이 자기 B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챙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영업사원이 없어지니까 투명해져서 좋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리테일 오브 퓨처는 지금 온라인에서 정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벤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1000만원까지도 할인이 됐었는데 지금 이 클래스는 730만원 정도 할인하는 게 최고치네요. 조금 줄었네. 좀 기다려볼까. 3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2266대. 5 시리즈는 이번에도 수입 내연기관 세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수입 세단 순위가 5 시리즈가 1위고 E 클래스가 2위, 이런 식으로 그냥 굳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E 클래스는 여기서 판매 할인 금액이 딱 보이잖아요. 730만원 할인? 오케이. 그러면 BMW는 어떻게 합니까? 731만원 할인해 줄게요 라고 하면 BMW 가는 거예요. 야, 이게 한쪽은 카드를 패를 열고 한쪽은 카드를 덮어놓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 리테일 오브 퓨처의 약점 같은 게 또 있는 거죠. 야, 영업사원이 정말 큰 일을 하긴 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인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딴 걸로 남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네요. 자, 근데 5 시리즈 2266대나 팔았는데 어떻게 3위죠? 2위는 도대체 어떤 차길래? 2위 BYD 돌핀입니다. 2828대. 중국 BYD의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이 무려 2828대가 팔리면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산 가성비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기아 EV3와 비교해도 10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국산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지 레이 EV하고 비교하면 돌핀이 4배 정도 더 팔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캐스퍼 일렉트릭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출고 적체가 너무나 큽니다. 이거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캐스퍼 일렉트릭 출고량이 제한됩니다. 전체 생산 물량이 3만 대였던가요? 3만 대로 제한돼 있어서 그 3만 대로 수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출고 적체 이걸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사려고 주문하면 23개월 걸린다고 해요. 23개월 뭐야? 차를 2주년 계획으로 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대체 왜 3만 대만 생산하는 겁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GGM의 캐스퍼 생산, 국내 배정 물량 이걸 다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더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돼. 현대차가 혼자 있을 땐 괜찮았어.
없어. 현대차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안 팔면 어쩌실 건데요? 뭐 이런 거 됐죠. 근데 지금 테슬라도 있고 BYD도 있고 중국차 막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현대가 지금 이렇게 배짱 부리면 됩니까? 배짱 부릴 수 있어? 생산 물량 늘리면은 우리 노조가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아. 안 되겠어. 생산 물량은 딱 3만 대. 그냥 2년 기다리세요. 이게 됩니까? 지금 BYD는 현대가 정말 바보 같은 이유로 해내지 못하는 요 정말 중요한 시장을 적절하게 찾아냈고 그곳을 파고들었습니다. 현대가 지금 차를 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돌핀이 그 아쉬운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게다가 현대는 파는 것도 굉장히 배짱이죠. 지금 보조금이 없어.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만 주는 걸, 정부 말을 좀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죠?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BYD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 보조금을 줘요. 우리가 드릴게요. 돌핀이 많이 팔리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돌핀이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데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사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차 가격이 지금 2,450만 원이잖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2,932만 원입니다. 차 가격에서 벌써 한 500만 원 싸. 그리고 크기를 보세요. 크기는 EV3하고 비슷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좀 작아 보여요. 그리고 좀 못생겼다? 그건 그렇죠. 이거 뭐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행 성능 멀쩡하고 뭐 승차감이라든지 뭐 성능에서 딱히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뭐 다 됐고 나는 그냥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필수적인 자동차다라고 생각됩니다. BYD가 정말 똑똑하게 포지셔닝했고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요것에 대항할 수 있는 자동차를 현대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좀 퍼지고 나면 중국차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 자동차는 불납니다. 달리다가 바퀴 빠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지금은 생각하죠. 근데 BYD가 지금 수입차 2등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쫙 깔리고 났는데 거기서 사고 한 번도 안 나봐. 불 한 번도 안 나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괜찮은 거였네 라면서 산단 말이에요. 분명히 판매량이 늘어나요. 다음 달에 더 많이 판다. 지금이 올해 안에 BYD 돌핀이 가장 적게 팔리는 달일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현대 기아가 요 급을 어떻게든 생산해야 돼. 캐스퍼 어떻게든 생산해야 되고, 기아는 지금 레이 EV 더 늘려야 돼. 그리고 레이 EV 말고 모닝 EV도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그래도 좀 EV3의 더 저가 버전을 내놓든지. 아무튼 지금 대항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항마가 너무 없다. 1위 테슬라 모델 Y를 무려 9,188대를 팔았습니다. 대당 5,500만 원이라고 쳐도 한 달에 5천억 원어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테슬라가 지금 한 달에 11,000대씩 팔고 있잖아요. 연으로 치면 지금 7조 원어치 판 겁니다. 모델 Y 9,188대라고 하면 모델별 판매에서 1위는 아니죠. 국산차 중에 1위가 있잖아요. 국산차 중에 1위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가 요번에 나오게 되면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죠. 그런데 그건 구형과 신형을 합쳐서 1등. 만약에 구형이 다 팔리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모델 Y는 지금 9,000대를 넘게 팔았는데 다음 달에도 당연히 모델 Y가 9,000대 넘게 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번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기존에는 테슬라 모델 Y 중에서 4,999만원짜리 RWD가 가장 많이 인도됐잖아요. 근데 6월에는 비싼 모델 Y L이 가장 많이 등록됐습니다. 무려 5,155대가 모델 Y L이에요. 모델 Y L이 지금 얼마입니까? 7,300만원짜리 차인데 그게 5,155대.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지금 가격 7,299만원에 계약한 분들은 아니죠. 6,499만원일 때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출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6,499만원일 때 이미 1년치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당분간은 그때 계약하신 분들의 차가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6,499면 싼 건 아닙니다. 제네시스 G80보다 오히려 비싸. 그렇게 비싼 차가 지금 5,100대가 팔렸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팔린 게 아니라 인도된 겁니다. 주문한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도하는 숫자가 이 정도라는 건데, 매달 요 정도 인도하면 내년까지는 계속 8,000, 9,000대씩 판매가 될 텐데 괜찮나?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팔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인도하는 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량에 따라서 판매 대수가 결정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모델 Y 9,000대를 넘을 게 분명히 보이고, 지금 더 저렴한 스탠다드도 나올 텐데 그것도 상당히 걱정도 됩니다. 걱정될 게 한둘이 아니네. 여튼 테슬라 모델 Y 수입차 넘버 1, 대한민국 넘버 2,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죠. 지금 1등에서 10등까지 한번 보세요. 전기차가 여기서 몇 개입니까? 10개 중에 5개입니다. 5개가 전기차예요. 중국차도 수두룩하죠. 전기차가 지금 10개 중에 4개야. 마땅히 대항할 차도 없습니다. 모델 Y, L 같은 약간 크지 않은 6인승 전기차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국산차 중에 없어요. 국산차는 아예 아이오닉 9처럼 큰 차든가 아니면 코나이V 같이 작은 차예요. 소렌토 같은 전기차가 없어. 돌핀에 해당되는 차 캐스퍼 일렉트릭 있지만 요거 생산이 충분치 않죠. C라이언 7 지금 가격 4,300만원인데 4,300만원에 살 수 있는 전기 SUV가 없죠. 지금 예전부터 전기차 라인업이 너무 부족하다, 전기차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현대차에서 내놓는 차는 신형 그랜저 나왔죠, 아반떼 나왔죠, 투싼 나오죠, 산타페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자동차가 나오는데 다 내연기관이야. 대체 왜? 지금 수입차에서는 52%가 전기차입니다. 수입차에서 이렇게 52% 전기차라는 건 사실은 이게 소비자의 취향을 조금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자유도가 있고 선택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음 차로 전기차를 고려하는 사람의 숫자가 7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용자들은 자동차를 바꿀 생각이 지금은 없더라도 다음번에는 전기차 산다 라는 분들이 75%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75%가 전기차는커녕 지금 전체 라인업 중에서 뭐 현대차는 한 3, 4개, 기아차는 한 4, 5개 이런 전기차가 있고 끝입니다. 요 정도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현대나 기아나 지금 전기차 라인업을 50% 이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현대 기아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2030년까지 전체의 30%가 전기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아는 25%가 전기차예요. 2026년인데 이미 30% 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2030년에 3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0년엔 50% 가야 됩니다. 50% 전기차 가는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수입차가 50%를 올해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7, 8, 9, 30 4년 동안 그러면 그 정도 안 오를 것 같아요? 50% 안 될 것 같아 진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전기차 상승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게다가 지금 뭐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번 달부터 내연기관 더 힘들어집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들은 이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잖아요. 7월부터는 차 가격이 100만원씩 오릅니다. 전기차는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하죠. 이번 달을 시작으로 해서 판매량 하락이 너무나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파격적인 할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브랜드들의 도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반기 수입차 시장 그리고 국산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발표. 제가 테슬라를 샀어요. 12만 5천 킬로 탄 테슬라 모델 3를 샀습니다. 이거 괜찮을까? 완전 너무 썩차 아닐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요거를 주문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쯤 나올 것 같네요. 잘 산 건가 모르겠네. FSD 라이트라는 말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FSD 이제 구독제로 바뀝니다. 아시겠지만 8월 10일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FSD 되는 차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죠. 일단 저부터 샀으니까. 이거 진짜